남편이랑 육아 가치관이 안 맞아요. 힘들겠다. 저는 약간 그 먹놀점 스케줄 맞춰가지고 재울 땐 음, 재워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워주고 잘 먹이고 이게 좀 하고 싶은데 네. 남편은 그냥 되는 대로 키우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스케줄까지 딱딱 맞춰가면서 키우냐 약간 좀 음, 그런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얘기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말을 못 대화를 좀 하겠더라고요. 덜 안 하는구나. 네,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고민 있는 엄마들 많으세요? 엄마들은 막 아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신경 쓰는데 막 남편은 알아서 크겠지. 막 평안해. 엄마들 이제 육아를 할 때 제가 이제 아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되게 많이 만나봤잖아요. 정말 엄마들 성격과 기질대로 육아를 다 하셔. 아기도 성격과 기질대로 그 육아에 대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편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남자로 안 살아봤어. 남자로 살아본 경험이 1도 없어요. 네. 남편은 그러면 내 마음을 100% 알까요? 아는 척만 하는 거지. 알긴 뭘 알아. 아는 척만 하는 거지. 이해하는 척은 너무 잘해. 근데 왜 그럴까, 남편은? 남편은 여자로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 다른 부모한테서 컸잖아요. 다른 부모한테서. 그리고 발달의 어떤 경험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자, 네. 그러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컸느냐에 따라서도 육아관이 완전 달라요. 육아관이 완전 달라요. 네. 그래갖고 이 남편하고 나하고의 육아관을 뚫어맞게 맞추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느낄 때는. 네. 근데 둘이 계속 변화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근데 대화가 되려면, 대화가 되려면 공격적인 단어를 빼야 돼. 그리고 공격하는 단어, 회피하는 단어, 경멸하는 단어, 담벼락 만드는 단어.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러한 나의 태도.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결혼 생활에서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결혼 생활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남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소소한 행복들을 찾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더 서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두 사람이 애기 하나 잘 키우려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좀 부부 중심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육아관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안 맞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지금 당장 안 맞는 거는 뭐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뭐 1년에서 한 5년 사이 아니에요. 뭐 많아봤자 7년, 8년, 그죠? 지금 육아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여보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나의 생각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남편이 나의 생각을 아는 수준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요, 이제 엄마들 개인 카톡 할 때 저도 엄마들한테 물론 엄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엄마 요렇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엄마 요렇게 하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요거 요렇게 해야 돼. 엄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안 써요. 왜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어도 제가 이렇게 해요. 이게 맞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랑 대화가 원활하게 안 돼. 엄마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톡을 붙는. 엄마 제가 지금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낮잠을 2시간 정도 자야 밤중 수유 3번이 2번, 1번으로 줄어드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다고 오늘은 3시간 재우는 게 3시간 재워보겠다고 이제 톡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3시간 재우면 또 그 아이는 또 밤에 수유가 겨우 이제 어제 1번이 됐는데 다시 또 두세 번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 근데 그냥 이제 아이가 원하는 만큼만 재우면 어떨까요? 선생님 아이가 원래 잠을 안 자요. 1번 자면 30분밖에 안 자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만큼이요.
어제 아기가 짧고 굵게 알차게 자고 일어났을 때 방긋 웃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을 자꾸 연장하지 말고, 조금 아이가 원하는 만큼만 쪼개 자더라도 오늘 그렇게 놔두면 어떨까요? 그렇게 놔두다 보면은 3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톡으로.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래요? 맞아요. 어제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있는 엄마와 아기의 일상을 캠으로는 볼 수 있지만 바빠서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러면 아이가 웃는 영상이 있어. 뭐 엄마들이 애기가 베네치 타는 게 너무 이뻐서 그걸 찍어놨어. 그러면 그거를 아빠한테 베네치 타는 영상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우리 애기 너무 이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책에서 본 대로 영상에서 본 대로 권영 원장이 얘기한 대로 낮잠을 조금 미뤄서 재웠다? 애가 좀 졸렸는데도 약간 버텼다 재웠어. 그랬더니 얘가 똑같은 30분을 잤는데도 이렇게 기분 좋게 일어나서 웃네? 오, 이게 재울 때 짜증내는 거는 내가 좀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그냥 툭툭 톡에 남겨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남편도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드러운 대화,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고 한 번에 종결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줘. 막 이런 어떤 이렇게 도장 꽝꽝꽝 찍는 이런 대화 말고 그냥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던지고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여보 이런 모습 보니까 어때? 이러면서 서로 이걸 얘기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엄마들 제가 이제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요. 대부분은 남편들은요. 그냥 아기가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들은 오히려 또 극단적으로요. 엄마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기가 거의 제대로 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남편 말이 옳아요. 네. 근데 엄마들 있잖아. 남편이 막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엄마들이 느끼는 거는 이렇게 어, 진짜 너무 신경 안 쓴다. 진짜 막 해달라는 건 잘해주는데, 너무 육아 지식도 없고, 진짜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성에 비해서 남편들의 사회적인 경험이 훨씬 다양하고 많아요. 엄마들 나이에서는. 네.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들의 경험치가 더 많아질 텐데요. 현재로서는 남편의 경험치가 사회적으로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어, 아빠들이 다양한 계층을 경험을 하는데요. 엄마들은 좀 친구, 나 요 친구, 요렇게만 약간 단편적인 경험들을 더 주로 하시는 편이에요. 되게 친한 친구 한 명, 두 명, 요 무리만 만나고. 근데 남자들의 사회 경험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직 구조거든요. 수직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수구려도 보고, 누가 말하면 의견이 내가 아니어도 참아보는 것 경험도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참아보고 나서 또 그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명령을 군대에서도 그렇고, 부당해도 따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 부당함을 따라봤을 때 자신의 경험치도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대단히 살아본 적이 없어. 대단히 독립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남편은 어때요? 군대라는 게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도 봤고, 또, 남편들은, 음, 약간 그, 섬세하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은 떨어져도 굵직굵직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오게끔 커왔어요, 남자들이. 마마보이 빼고. 마마보이 빼고.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굳이. 굳이. 굳이 시시콜콜하게 말하지 않는다.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근데 여자친구의 어떠한 면은 매우 이상하고 불편해.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럴 때 이상하고 불편한 걸 계속 얘기해요. 그거를. 남자들은요, 이상하고 불편한 거를 되도록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빠들 눈에 엄마들이 되게 이상한데 굳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엄마들, 몰랐지?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요. 왜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 게 남편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남편이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여기까지 찼다는 걸 말해요.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 남자의 생각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은 나머지는 그저 참을만 한 일이 돼요. 근데 엄마들은요,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올인돼가지고. 근데 오히려 남편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남편이 별 고민이 없어요. 애기에 대해서. 어.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크게 뭐 이렇게 동요가 없어.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보다 이게 실제 현재 어떤 판단보다 내가 좀 많이 확대 해석했구나라는 인지가 엄마들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대놓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내가 좀 과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질문을 해서 남편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하다고 하면은 며칠 괴로울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 여보, 내가 절대 당신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좀 과한 것 같아? 우리 애기한테? 육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좀 지나치다고 혹시 느껴져? 그러면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하되 나를 배려하면서 얘기해봐봐.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절대 앞서 비난하지 않겠다? 절대 이걸 꼬투리 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놓고 그 대신 내가 들을 만한 단어를 골라서 천천히 얘기해봐. 이러면은 남편이 얘기를 해요. 애기 잘 크고 있는데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요 정도밖에 얘기 안 해요, 보통. 어, 어, 어. 그렇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쳐다보고 천천히 말해봐. 그러면은 남편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 거를 배우게 돼요. 나를 통해서. 그럼 나도 들을 준비를 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남편들이요, 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내가 남편한테 작은 일을 막 증폭해서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거를 남편이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결국 이게 싸움으로 가면 싸움일 때 남편이 솔직한 얘기를 확 던져버린다니까. 기회를 줘요. 편안할 때. 얘기해봐봐. 내가 좀 과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랬구나. 하면서 나도 이걸 좀 가라앉힐 수 있어야 돼, 조금. 네. 엄마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요, 이 불안은 내 것이야. 근데 남편과 아기가 항상 나의 불안을 해결해야 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엄마들도 많아요. 이들은 평안해. 불안한 건 난데, 나의 불안을 애기한테 네가 항상 잘 먹어서 항상 잘 자서 나의 불안을 꺼줘야지. 요게 생각 패턴에 무조건 가운데 핵심인 엄마들이 있어. 네, 본인이 불안한 건데. 네, 네. 그쵸? 그 남편은 마찬가지. 남편은 회사 일 잘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불안한 거를 남편이 꼭 해결해 줘야지만 된다고? 남편을 통해서만 해결을 보겠다고? 그 감정의 어떤 그 기류를 그렇게 결정한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애들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이 불안과 불안은, 남편이 불안해. 미치겠다. 거기는 엄마가 안정적이야? 불안해 하고, 이제 그 불안해하는 거 그냥 불안하게 우선 놔두세요. 놔두고 나서 해결이 되면 거봐 별일 아니었지? 아기는 잘 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 닥치면 이제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면은 한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들도 편안해지더라고. 결국에는. 네, 예, 예.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부부가 닮아가더라고. 결국엔 섞여. 어.
근데 정말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엄마들 진짜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많은 대화. 네. 근데 그 대화를 상대방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도 상대방 비난하고 경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아이, 이거, 치, 흥, 생각 안 해봤는데? 몰라. 네 맘대로 해. 이런 단어들 다 빼야 된대요. 다 빼야 된대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엄마로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것 말고는 더 좋은 육아는 없어요. 부드럽게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 거야. 우리 얘기를 좀 하자. 항상 단서가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할 거야. 당신이 그냥 하나하나씩 얘기하면 돼. 당신이 단어 선택을 잘못할 때 그걸 꼬투리 잡지 않을게. 항상 약속을 하고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대화가 좀 어려웠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네, 그게 키포인트 맞아요.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네. 근데 어느 순 그리고 그 비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비난하면 대화는 완전 끝나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불안해할 일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비난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말이 빨라지거나 언성이 약간 높아지면 비언어적인 것에서도 상대방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더라고.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천천히 얘기하는 쪽으로 울면서 얘기하면은요. 그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요. 분노가 일어난대요. 남자들의 사고방식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근데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데 갑자기 으이씨 하더니 갑자기 벽을 막 이렇게 한번 친다던가 갑자기 문을 쾅 닫다던가 아 몰라 막 이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데 와이프가 볼 때는 나에 대한 분노 표현으로 보이는 거죠. 어. 그 얘기해보면 아 자기 자신한테 화냈던 거래. 근데 나 또 그게 또 변명처럼 보여 여자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한테 제일 야박하다.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게 제일 좀 감정이 좀 야박하다. 남들한테 너그러우면서. 근데 자기 남편한테 가장 너그러워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예. 그쵸. 너는 무조건 나를 배려해. 너는 무조건 내가 불안해하면 나를 해결해. 나는 너를 통해서만 감정을 해결할 거야. 이런 모드는 이제 우리가 30대라면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천천히 엄마로서. 예. 예. 그러면 내가 자꾸만 남편한테 내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 눈동자에 보이는 거는 맨날 엄마는 화나 있고 남편은 주눅 들어 있고 맨날 요런 모습만 보니까 네, 가정에 남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지. 사실 나중에 아빠로서도 애들이 인정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아이가 느낄 때는 아빠는 우리 집에 1인자는 엄마고 아빠는 2인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아빠가 1인자인 게 나중에 사춘기 때 애들 훈육하기는 진짜 좋아요. 엄마가 좋은 사람도 되고, 훈육하는 사람도 되고,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사실 엄마는 따뜻하고, 아빠가 약간 무서우면, 남자애들은, 특히 아들들은 뻘짓거리를 안 하거든. 아빠가 무서우니까. 근데 아빠가 만만해지면, 엄마는 자기가 등치도 없고 힘도 더 크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아빠를 굉장히 좋은 아빠의 자리에 이렇게 두는 게 굉장히 좋겠다.